안녕하십니까. 윤진필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비교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좀 동남아시아의 군사력에 관한 비교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면은 육군, 해군, 공군, 병력 등등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동남아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력이라든지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소위 군사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시면 괜찮은 동남아시아 군사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서 좀 비교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군사력 전체적인 규모이죠. 지난번에 이제 인구의 규모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남아시아 나라들 중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2억 6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병력 규모는 39만 6천 명입니다. 이거 육해공군을 합친 병력이죠. 그러니까 40만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 인구 대비해서 병력은 한 0.15% 정도 나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태국도 6,800만 명 인구 중에 병력이 36만 명 해서 0.53% 해서 그야말로 필리핀도 0.13% 굉장히 그러니까 병력의 규모조차도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래서 0.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5 내지 캄보디아가 0.75 그러니까 1%를 넘어가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실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인데요. 싱가포르는 인구가 한 600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00만 명에 약 7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력을 비율을 보게 되면은 1.21%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명 인구 중에 한 55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 정도 수준의 1.1%가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싱가포르이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비율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루나이는 45만 인구에 7천 명의 병력이 1.55%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비율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같은 경우라면 0.5%입니다. 이 나라 인구가 거의 1억에 가까운데요. 48만 명. 그러니까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거의 100만 명을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개혁을 하고 줄이고 하는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현재는 한 48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0.5% 정도의 인구 비율, 병력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해공군의 비율을 또 한번 좀 말씀을 드리죠. 육해공군이 전체 100%에서 몇 %씩 차지하는가. 자, 대부분 다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데요. 70대 15대 15, 육군이 70이고 공군과 해군이 한 15, 15 정도 되는 또는 아주 좀 이렇게 해군과 공군의 소위 기술군 쪽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들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60대 20대 20 정도. 이거는 이제 병력의 규모로만 그렇게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에 근접한 정도의 병력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육해공군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 같은 경우가 68대 19대 19입니다. 그러니까 68이 육군이고 19가 해군이고 13이 공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도 71대 17대 12 정도 되니까 70대 15대 15라고 하는 일종의 평균 비율을 좀 달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러네요. 71대 16대 13이 육해공군의 비율이고요. 자, 여기서 또 싱가포르를 또 한번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이 육군이 69, 그 다음에 해군이 12, 그 다음에 오히려 공군이 더 많습니다. 19, 20% 가까운 이러한 병력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라오스 같은 나라가 여기는 이제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군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육군이 88에 공군이 12% 정도인데 미얀마 요즘에 그야말로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의 사태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미얀마 같은 경우가 92가 무려 육군이고 4%. 그러니까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 60년간 국내 통치를 주도해오던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냥 육군 비중이 너무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7대 2대 1.
그야말로 해군과 공군의 비율은 거의 없는 완전히 거의 육군 중심의 나라가 돼버렸다는 것은 이 나라가 그만큼 권위주의 통치를 하면서 군사력에 의존을 하는 육군 병력에 의존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육해 공군의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사비, 병력과 군사비에 관계된 통계인데요. 군사비 지출 규모입니다. 군사비의 지출 규모는 전체적으로 이제 100만 US 달러 통계로도 2010년부터 2015년, 2018년.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1인당 얼마만큼의 군사비가 지출이 됐는지 2010년, 15년, 18년 통계를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인 GDP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군사비로 지출되는가라는 것도 2010년, 15년, 18년 통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이 나라의 병력 수를 10,000명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이제 태국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은 1인당, 국민 1인당 얼마만큼의 군사비를 지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전체적인 군사비 지출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남아 같은 경우라면은 1인당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은 태국 같은 경우라든지 95달러, 2018년 통계를 보면은 1인당 95불, 미얀마도 40불, 그 다음에 캄보디아 29불, 베트남 45불 해서요. 이 나라들은 그야말로 1인당 군사비 지출, 국민 1인당 군사비 지출 규모가 100불이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인도네시아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 나라의 1인당 군사비 지출은 거의 30 또는 28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우 적은 돈을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나눠봤을 적에도 100달러도 또는 50달러도 안 되는 그러한 군사비를 지출을 하니까 이 나라들의 소위 군사력 유지와 플러스 군사력 건설에는 그만큼 많은 돈이 경제적으로도 투자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뭐 겨우 2018년도에 26달러에 불과하고요. GDP 대비해서 군사비가 도대체 몇 퍼센트일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지표거든요. 보게 되면은 태국도 1.3%, 미얀마가 2.7%, 상대적으로 캄보디아가 조금 높네요. 3.9%, 인도네시아는 0.7%에 불과합니다. 말레이시아가 1.1%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군사력 중에서 제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좀 강조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싱가포르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제가 경제 분야라든지 사회 분야 통계에서도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나 또는 1인당 국민 소득 물론이고요, 또는 HDI 지수 같은 것도 굉장히 높은 나라로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나라가 작지만 군사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알차게 투자하고 있는 매서운 나라입니다. 저는 싱가포르를 볼 적에는 마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있죠. 예, 이스라엘이 주변에 큰 그 중동 국가들을 상대하면서 독립을 유지하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비를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를 받는데요. 마치 싱가포르는요, 주변 나라들과 물론 적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다 아세안 국가들이지만 항상 안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에 것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나라로 굉장히 알차고 굉장히 매서운 그러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싱가포르의 군사비 지출은요, 총액적인 100만 US 달러로 표시된 전체 군사비 지출 규모도 다른 어떤 동남아시아 큰 나라들, 인도네시아도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태국도 그렇고요, 말레이시아와도 비교를 해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군사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거의 110억 달러거든요. 11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고요. 또 하나 보십시오. 600만 명의 인구인데 1인당 군사비 지출은 1인당 군사비 지출이 2018년도에 1,835달러입니다. 거의 2,000달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남아 나라들의 거의 100불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거의 적게는 10배, 많으면 거의 20배 또는 25배 정도의 또는 40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말 10배, 20배, 30배의 군사비 1인당 군사비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게 싱가포르를 볼 적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될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군사력 건설과 또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GDP 대비해서도 이 나라는 3.2% 정도가 전체 GDP에서 3.2%를 군사비로 꾸준히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옆에 있는 동남아 나라들의 군사력과 비교했을 적에도 계속해서 그 수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싱가포르의 군사비 지출 중에서도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만 명 정도의 싱가포르의 병력 중에 공군력이 무려 19%에 달했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싱가포르는 자기네 나라의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자기네 나라에 만약에 주변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경우라면은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섬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발달되고 매우 성능이 높은 그러한 전투기 내지는 전폭기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공군력의 최고 수준의 파일럿과 공군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유사시에 미리 사전 예방 조치하듯이 공군력을 동원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곳에 가서 작전을 외부에 나가서 한다라고 하는 전투력을 투사하는 그러한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군력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나라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들을 도입을 하고요. 또한 이 나라의 공군 정비 창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가 이 나라는 해군력에서도 아주 알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수리라든지 이러한 능력도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의 엄청난 해군력을 키우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싱가포르이 동남아 나라 중에서도 작지만 아주 매서우면서 알차게 안보의 측면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군사력에 관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